안녕하십니까. 개그는 더 힘들다 뉴스 경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김용민과 함께하는 두 분입니다. 작가로 거듭난 박지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네. 그 저기 ES24 오늘 사회정치 분야 네. 몇 위까지 올라갔어요? 예스24에서는 지금 이제 사회정치 분야에서 15위로 탑 20에서 일주일 동안 뭐 유치가 됐다 뭐 이게 그래요. 베스트셀러가 붙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자, 책 이름. 네, 밟아도 되는 꽃은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문고에서는 우리 김엄마 덕분에 8위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네. 이야, 알겠습니다. 자, 이 시 중에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팔불출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우리 박지희 씨, 김만배 씨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한 30억 받아가지고 그걸로 제 책을 다 산다며. 30억? 네, 전체 분야에서도 한 탑 100 안에는 들지 않을까. 그래요. 30억이면은 이게 한 권에 15,000원인데 네. 얼마입니까? 30억이면은? 예. 그냥 그 돈 받아서 책 사지 말고 네. 집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박지희 씨가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자, 사장 남천동으로 요즘 제2의 방송 인생을 시작한 전민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힘들다. 전민기입니다. 조회수 동접자 수로 좀 교만해지는 2023년 만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교만해진 건 아니고 예. 교만해지고 싶다. 저도 이제 책을 한 권 쓸까 해요. 어떤 책? 세울 수 없는 고추는 없다.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마이크가 빳빳하게 서 있죠? 그래요. 새해를 알기 맞이- 팽천에 있습니다. 예. 팽천에 있어요. 예. 자, 그래요. 전민기 씨도 김만배 씨로부터 예. 돈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통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저는 한 1억 5천 정도. 왜요? 전 세계 한 1억 5천만 명한테 예. 구독 좀 해달라. 아, 그리고 이제 실방에 좀 들어와 주면 내가 10,000원씩 쏘겠다. 그러면 1억 5천 뷰가 그렇습니다. 가능하겠군요. 예. 10,000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더 줘야 돼? 한 10만 원씩 줘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왜 이렇게 통이 커졌어요? 그럼 우리 용민이 형은 얼마 받고 싶으세요? 저는 너희들처럼 푼돈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예. 내 급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요. 아까 저기 박쥐가 30억 얘기했구나. 너무 크게 불렀어. 뭐 그보다는 좀 못합니다만은 18억을 받고 싶습니다. 왜요? 왜 하필? 그래야 그 청담동 아파트를 현찰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요. 세금까지 내려면 한 20억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무규칙 막말 헛소리로도 시사가 가능하다. 신개념 시사 팟캐스트의 대향연 개그는 더 힘들어 뉴스 기용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책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희 씨. 그 밟아도 되는 꽃은 없다. 네. 지금 또 저는 몰랐는데 그 박지연 씨가 책을 냈다고. 박지연. 네. 박지가. 이상한 나라의 네, 박지혁이. 그래서 예. 제가 원래는 이제 책 판매를 좀 이렇게 뭐 너무 강요한다거나 이런 게 좀 죄송해가지고 제가 뭐 유시민 작가님도 아니고 근데 이건 좀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책 중에 제일 훌륭한 책은 뭐 남 얘기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지고 낸 책보다는 자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박지희가 하나의 우주라면은 그 우주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가 바로 박지희입니다. 그렇죠. 예. 제 이야기는 저만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박지희 씨가 또 얼마나 2020년 7월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까? 네, 그 일을 갖고 잘 쓴 책인데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특히 박지연하고 지금 붙었어요. 박지연은 한 4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ES24. 예. 박지연이보단 많이 팔려 있지. 아니, 훨씬 많이 팔려 있지. 이기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너무 다행이죠.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야, 저 페미니즘은 장사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고 네. 우리 박지희 씨가 승리를 해야 또 박지희 씨를 괴롭혔고 그걸 이용해 먹었던 놈들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책에 뭐 제가 겪은 일도 일이고 그 일그러진 페미니즘, 그럼. 네, 레디컬 페미니즘이 얼마나 이 사회를 향해서 본인들의 권력을 사용을 하면서도 제대로 여성의 인권은 정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만 그렇지. 페미니즘을 사용하는 그런 작태를 좀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싶었거든요. 책을 네, 통해서. 대중들에게 그 지지를 받기 어려우니까 자꾸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죠. 해요. 그래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걸 고착화시키려고 한다고. 근데 또 정치인들이 거기에 휘둘립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젊은 세대들 특히 이대남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그래서 여가부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윤석열이를 찍어준 거 아니에요. 네. 여가부 폐지는커녕 뭐 지금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만은 자 그래요. 어쨌든 분명히 우리가 좀 교훈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페미니즘은 돈이 안 된다.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이런 네. 것들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박지연이가 책을 냈는데 아주 볼만한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네. 여러분 박지희 책 화끈하게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밟고 일어나야죠. 뭐. 밟고 일어나야 상대가 안 돼야 됩니다. 네. 예. 네, 이제 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네. 굳이 박지현 씨 책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그래요. 여러분 밟아도 되는 책은 있습니다. 네. 아, 많죠. 밟아도 되는 책은 있어요. 그렇지. 네,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박지희 씨 너무 축하드리고 자 1월 9일로 해서 김어준 총수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이 이제 네. 론칭이 됐고요. 야 오늘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동접자가 음. 19만 명이 넘더라고요. 19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이었구나. 그 역대 최고의 유튜브 동접자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예요? 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예. 예전에 그 멕시코 수학 강사 교수 홀리오라는 계정이 있었는데 네. 21만 3,586명 이게 최고 동접자였대요. 그래요? 네. 오. 거의 범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뭐 한국 신기록일 겁니다. 아니 이게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와서 들을 그럼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순전히 네. 우리말일 네. 테고요. 그러니까 TBS에서 끝나기 전에 봤을 때 뭐 한 5만 명, 많게는 뭐 6, 7만 명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서 깜짝 그러니까 놀랐어요. 오히려 예. 윤석열 오세훈이 뉴스 공장을 키워준 꼴.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이게 저 감사원이 그 예전에 전 정부 인사들 그렇게 탈탈 털었잖아요. 그 나라에 손해를 입혔다 이런 명목으로. 네. 그러니까 TBS에 뒀으면은 대박이 났을 김어준을 네. 일부러 쫓아내가지고 그러니까요. 결국 TBS에 손해를 입혔다 이 관점으로 보자면은 네. 감사원이 나서야지 오세훈 털어야지. 안 그래? 그치, 예. 자 7시 34분부터 36분까지 유튜브 동접을 제가 살펴봤는데 네. TBS가 70명. 70명이 동접. 70명 동접. 네. 그다음 박지훈이 500명, 김태현 변호사 아시죠? SBS 700명, 최경영 1,700명, 그리고 김종배 4,700명, 김현정이 많이 나와요. 뭐 거긴 별로 10,000명, 없는 18,000 정도 나오던데. 만. 만 정도 당시에는 나왔으니까. 만. 예. 그리고 당시에 김어준이 15만인데 나중에 19만까지 간 거죠. 예. 자, 그래요.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네. 너무 쌤통이었어요. 그 아침에- 김어준 내쫓은 인간들에게 아주 대단한 서력을 해서 제가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 아침에 보니까 박지훈 형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될 바에는 다른 데 거 더 그냥 끌어가라. 같이 그냥 비슷해 보이게 이런 말. 아 그냥 다 이제 500명대로 좀 맞춰달라. 그냥 그게 평균치 되면 내가 부담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지금 이제 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야. 그렇죠. 야 이번에 뉴스 공장 빠지고 나서 어떤 프로그램이 1위 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청취율이 얼마가 이제 나올지가 예, 궁금한 사실 시점이에요. 10% 한 15%막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뉴스가? 그랬었죠. 그렇지. 예. 어쨌든 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네. 김어준이 이제 지상파 라디오로는 그 방송을 내보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업계 1등이 김현정입니까? 그건 아니지. 지상파로 안 나갈 뿐이지 유튜브로 나가는 그런 방송을 비교 대조해 보면은 압도적 1등 한 10배 앞서는 10배가 보니까 15배 그 앞서는 김어준 방송이란 말이죠. 네. 예. 아까 보는데 스튜디오를 TBS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맞아요. 거의 그 피아노 윤미리 놓는 기자님도 위치까지. 그대로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류미리 기자가 과연 그 TBS를 그만뒀는지 안 그만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그만둔 걸로 추측하고 있는 그만둬도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만둬도 뭐가 아쉽습니까? 그러게요. TBS에서 예. 70명 듣는 방송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또 통쾌해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윤석열 오세훈 정권이 내쫓은 방송이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론칭됐다. 이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기존 지상파들 콧대 높은 지상파들. 그래. 솔직히 저 김어준 아웃될 때 속으로 다들 좋아했을 그쵸. 거야. 응? 이제 그게 그 수요가 자기들한테 올 줄 알아요. 그렇지.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되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설령
그 자기들끼리 그 파이를 얼마나 나눠 먹는지 그걸 따진다 하더라도 아니 업계에 압도적 1등이 따로 있는데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뭐 합니까? 도토리 기적이지. 그 뭐 파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너무 깐초 같아졌어. 깐초. 너무 조만해졌어. 빅파이. 빅파이 정도 할까? 그래 빅파이 정도로 하자. 빅파이가 BIG 파인 줄 아세요? 네. VI 뭐였던? VIC야. 맞아, VIC. VIC예요? 예. 승리하는 빅파이. 빅토리? 예. 아 이거 뉴스 경장 어떻게 끼어 팔기 안 됩니까, 지금 형님? 끼어 팔기 하잖아요. 아니 아예 그냥 채널을 개그는 파가지고. 더 힘들어 뉴스 경장. 경장. 예, 개그는 더 힘들어 뉴스 예. 경장. 저희들도 뭔가 좀 여기 얹어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고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광고 이제 기대 안 해요. 뭐 한 7월부터 했잖아. 7월이 뭐야? 9월에 했었나 우리? 8월에 했었나? 어쨌든 시작은 그때 했었는데 이 광고를 보낼 광고주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유료로 갑니다. 여러분 2월부터 유료로 가는데 네. 저희가 대대적인 개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시사 풍자로 재도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유료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유료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거는 뭐 미지수입니다만 한번 해보고 네. 처참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바로 방송을 닫는 걸로. 아니 어떻게 생돈을 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아 여러분 꼭 좀 봐주세요. 예. 이 재밌는 거를 어떻게 안 볼 수가 말이에요. 있어.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저 예. 월요일이면요 전날 목사들은 월요일날 쉽니다. 그쵸. 그냥 전날 주일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지. 근데 김용민이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그냥 나온다고. 그래서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7시부터 낮 12시까지 계속 앉아가지고 원고를 쓴단 저 말이에요. 지금 눈 충혈된 거 봐요. 진짜 돼지 눈이야 지금.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네. 이것도 이제 뭐 김어준 총수가 잘 돼서 참 너무 기분이 좋긴 한데 네. 그 왜 김어준은 김용민을 이렇게 외면하느냐 뭐 누가 그런 글을 올리셔가지고 내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 형이 나하고 결별한 지가 한 2년 됐다. 그때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디 들어갔을 때 그때 안부 문자 한번 보낸 이후로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아니구나. 그 이듬해 참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네. 상갓집 한번 갔지. 예. 그때 이제 그 형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뭐라고 했어요? 그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밖에서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얘기야. 그러니까 주진우 씹지 말란 얘기지. 그러거나 말거나 난 열심히 씹었습니다. 나는 정의의 관점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뒤로는 뭐 완전히 관계가 절연이 됐어요. 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뭐 김어준 따라쟁이 아니라 패러디하는 거예요. 패러디. 그 저기 풍자. 그 개그는 더 힘들다. 네. 뉴스 경장 이거는 이제 업계 최고의 지존. 네. 그 존엄한 그 뉴스 공장을 패러디하는 거라.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 양반은 그 주진우를 신뢰하는데 어떡하겠어. 나는 못 믿고. 그러면은 그 주진우 기자하고 윤석열 그 부부 대통령 부부 간에 그거 안 옛날에 믿어. 떠돌던 그 그거는 형은 안 그냥 믿어요. 이제 아니 진우가 소문인 이렇게 걸로. 많은데 또 저 알게 모르게 또 내가 확보한 것도 있는데 안 믿어 그 형은. 안 믿는데 어떻게 뭐 안 믿는 사람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고. 예. 본인은 아니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걸. 그렇죠. 제가 그렇다고 뭐 그 양반을 난 원망한 적 없어 한 번도. 사람이 뭐 어쩌다 관계가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그렇죠. 있고 뭐 맞아요. 그렇긴 예. 한데 뭐 아닌 관계가 됐는데 뭐 된 관계로 또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런 칙칙한 얘기 그만합시다. 자 지난주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기 싸고 쏜 놈들. 싸고 쏜 놈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거나 먹었님 100원 또 질펀하게 싸고 갔네요. 뭘 먹으라는 거야 100원 주면서.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이거나 먹으면서 인간성의 종말이죠. 아이디가 이거나 먹었는데 보낸 게 100원이야. 이건 뭐 산소도 못 마십니다. 저는 볼리비아 같은 데 가면 돈 주고 산소 먹어야 되는데. 예. 자 그리고 자 취하는 빵 카스테라 오늘님 역시 100원 싸고 갔네요. 아이디가 아깝다. 100원짜리 카스테라 한번 사봐. 응? 아이고 그래요. 예. 우승 맛집 울산 현대님 600원 싸고 갔고요. 그래요. 네 들라르바님 1000원. 트랄님 2,400원, 일보르노 6,900원. 네, 싸고 갔습니다. 6900. 그렇습니다. 6900. 이게 다예요? 이게 다네. 오늘은 싼 사람만 있어요? 쏜 사람이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인간들 말이야.
쌌는데. 이렇게 된 보니까 싼 분들도 아쉽네요. 네. 그렇죠. 그래요. 형 싼 거를 10원으로 낮추자. 어. 100원부터 쏜 걸로 하자. 아 그렇게 하자요. 아니 그러면 100원 쏠 분들 10원 싼다니까. 그래. 예. 뚫린 휴지 같은 기분입니다. 찢어진 휴지 같은 기분이에요. 예. 한번 그럼 손으로 남편한테- 닦는 거잖아. 예. 손 씻어야지 그러면 예. 귀찮아서. 예. 자 그래요. 사연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주제님께서 어디에 진심인 겁니까? 그 개그는 힘들다니 적절한 네이밍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 네. 간판을 새로 고쳐달았는데 개그는 힘들다. 개그는 더 힘들다. 우리 저 윤서준 PD님 저 개그는 더 힘들답니다. 더에다가 TH를 붙이셔도 좋으니까 개그는 더 힘들다로 좀 TH.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싼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언니. 제목 바로 고친 것 봐. 하여간 용민이 형 센스. 방송은 자주 안 올려도 이렇게라도 웃음 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그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행 스케치에 알아요.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잖니. 예, 그렇죠. 그 노래. 네. 이게 그 노래를 듣는데 말이죠. 너무 사람이 음란한 영이 가득해서인지 또 뭘로 들렸어 그게? 이상하게 들리더라고.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원하는 만큼 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싼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님 감사하고 다음. 네, A컵 글래머 지희 조아님께서 못 웃기면 웃길 때까지 한 방에 넣어두기. 우리 세 사람을 세 사람을 난 좋은데 지희 씨만 손해 아닌가 네, 싶네요. 제가 기를 쓰고 웃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마리님께서는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박지희 책. 네. 그 저기 감사합니다. ES24에서 구매하시는 거를 촬영해서 올리셨어요. 저도 아까 보니까 네. 쿠팡이 사실 사기 제일 편해요. 네, 믿으면 네, 네. 바로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되더라고. 쿠팡 이제 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여기서 샀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전 예스24에서 항상 사는데 정말 편하신 신속하게 데서? 샀습니다. 예, 예. 네, 그 감사합니다. 책 나오면은 받으면은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팔아야지. 제가 중고 한 거 따로 드릴게요. 그럼 두 번 팔 수 있네. 그렇지. 두번 팔수 있는. 창조 경제입니다. 좋겠다. 예. 자, 그래요. 다음은 네, K정 6160님께서 진즉 유료로 갔어야 한다. 아이고. 그렇구나. 네. 자, 그리고 뮤성꿀 우수님 예. 꼭 유료로 바꿔주세요. 무료로 즐기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오, 그래요. 왜냐면 이거는 무료로 듣기에는 너무나 노력이 많이 너무 들어가요. 많이 이게 고생해. 무료로 하면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뭐 6시간 가까운 그 작업 끝에 나오는 원고기 그 때문에 6시간 뿐인가? 예. 그냥 머릿속에 온통 이제 음란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박쥐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단어를 항상 찾아 다니는 인생이다 네. 보니까 저도 가끔씩 발견하면 올릴게요. 올려주세요. 네. 그래요. 자, 곽0505님 뉴스공장 유료로 해도 전 들을 거입니다. 수다맨 측면 승부에 이어 내가 유료로 듣는 방송이어도 좋아요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을지마사 07 예, 유료 대찬성.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5명 정도는 가능하겠는데요? 5명, 예. 5명에 300원씩 1,500원. 야 그냥 싸라. 왜 이분들이 그냥 쌀 싸. 거라고 생각하세요? 쏠 수도 이제 있잖아요. 5명만 듣는 거 아닌가 해서.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정말 2월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재미를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거니까 네. 꼭 유료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측면 승부 수다맨하고 같은 가격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다음 광고, 다음 의견. 걷고 뛰며 살아남기님께서 난 평화나무의 분출 경장엔 쌀게요. 네. 걷고 뛰며 살아남기님. 평화나무에는 분출하셨다고. 네. 평화나무에 경산군과 기부하셨구나. 콜록수는 언제쯤 묻어버릴 수 있을까요? 경산군과 네. 콜록수, 그러니까 연산군하고 장록수를 빗대신 것 같아요. 네, 콜록수에 이제 콜걸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 정권이 이거 상반기가 뭐야 어린이날 전에 문 닫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보니까 또 나경원하고도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너무 이게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나경원이가 무슨 정책을 얘기했다고 그걸 갖고 비난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너 왜 당대표 나가? 나가지 말아야지. 왜 나가? 이거 아니에요. 그 나가는 건 자유 아닙니까? 그 말이야. 아니지 자리를 하나 줬는데 왜 그거에 만족 못하고 자꾸 나대냐 이거죠. 아니 그러면은 남 몰래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든지. 그래.
뭐 하다못해 이제 아니 남편이 조만간 대법관이 될 차례인데 아니 남편을 위해서 좀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지금 보니까 뭐 유승민이도 나경원이도 아니 당무 개입 안 한다면서 그래요. 왜 이렇게 개입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럼 뭐 다 안 나오면 결국엔 한 명 남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극수단만 남는 거지. 네. 김기현도 뭐 네. 길을 열어주는 것 같은데 예. 권성동도 드랍했죠. 안 드랍했죠. 하겠다고 했죠. 네. 야.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또 요새 하겠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 네. 영화는. 지금 자기가 나올 운명 자리가 공동체라고 아닌데. 하더라고. 운명 공동체 누가? 누구랑 운명 공동체라는 거야? 운명 공동체. 아이고. 예. 자, 하여튼 네. 뭐 지금 아주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정권 오래 못 갑니다. 지금 네. 뭐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촛불을 드시면 알아서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요. 촛불 집회 빠짐없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걷고 뛰며 살아남기님의 질문에 답이 됐으면 좋겠고 네. 아따난나라고님께서는 역시 김용민 박지 믿고 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고 책도 대박 나시길. 야, 셋이 하는데 어떻게 두 사람 이름만? 전민기. 그러니까. 이 전민기 씨가 단 댓글 아니에요? 아니 나 아니에요. 아, 전민기 왜 뺍니까? 아 그래요. 아이고, 전민기 왜 진짜. 빼? 네, 아따난나라고님 예. 다음번엔 전민기 세 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무비나님 지희 씨 진짜 잘하네요. 우승 맛집 울산현대님 난 평화나무에 쐈어. 뉴스 경장엔 쌀게. 보통 이제 평화나무에 쏘시고 뉴스 경장엔 이제 싸고 가시나 네, 봐요. 그래요. 600원 쏘셨어요. 맞아요. 600원 쌀 것 같으면은 그냥 다 600원도 평화나무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일보르노님 이번 주는 쌌습니다. 아 그래요? 6,900원 보내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69,000원으로 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뉴스 경장 오늘 첫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느끼실 수 있는 브리핑, 여성이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브리핑, 박지 브리핑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지현이 아니라 박지희입니다. 자, 시사평론가 전민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박지희 씨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 이상한 나라의 박지희라는 제목이 참 가슴에 와닿더군요. 그거는 이제 이상한 나라의 박지현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책이고요. 와, 어떻게 이 책 제목으로도 매길 수 있는군요. 역시 전민기 씨답습니다. 좀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민기 씨 인생의 예. 책은 뭡니까? 자, 러시아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유일한 장편 소설 닥터 지바코입니다. 지박고요? 뭔 지를 박았다는 겁니까? 아, 이 또 벌써 시작됐군요. 아, 사람 이름이 지바고입니다. 그 닥터 지바고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영화 이거는 그러면 닥터 지박고면 병원을 배경으로 한 포르노 영화였겠네요. 전민기 씨 이제 뭐 결혼도 하셨고 애도 많이 컸고 했는데 포르노는 좀 자제하세요. 아니, 박지희 씨, 제가 포르노 영화를 왜 봅니까? 아니 그러면 뭐 영화는 안 보고 진짜 성행위를 도촬해서 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화 포르노는 안 보고 생 포르노는 본다. 아, 이거 내가 왜 남의 성행위를 봅니까? 아, 남의 성행위를 안 보고 그러면은 또 자기 성행위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장에 뭐 남몰래 카메라 같은 거 달아놓고 녹화해가지고 그 스스로의 성행위를 보면서 만족하시는 정민여 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 그럼 이 질문은 제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다. 남의 성행위는 물론이고 자기 성행위도 안 봅니다. 왜냐? 성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정말 말문이 막히네요. 자, 브리핑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여론의 새삼 회자됐던 노래가 있죠. 동백아가씨인데요. 이 노래를 윤석열 대통령이 불렀다는 것도 의혹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가 1965년 외색풍 가요라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동백 아가씨가 금지곡이었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일본풍이라고. 이게 일본군 출신 대통령 시대에 왜 일본풍을 문제를 삼은 거죠?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이 사실 금지곡은 문화예술 작품에 공권력이 빨간 줄을 그는 아주 유치한 권력 남용인데요. 금지곡이지만 많이 알려졌던 노래 제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아침 이슬, 영시의 이별. 그러니까 이 노래는 왜 그 통금 시간에 이별하냐 이런 이유고요. 왜 불러? 이건 반말했다고 금지곡이 됐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 노래는 사랑이 대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염세주의적인 곡이라고 금지곡이 됐고요.
이렇게 세월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홍서범 씨가 부른 김삿갓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잠깐만요, 전민기 씨.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삿갓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그 지희 씨 김삿갓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또 삿갓이라고 하시네. 아니 금지곡이 될 만도 했어요. 김삿갓이. 이 삿갓이를 말하고 싶었던 거네요. 그렇죠? 박지희 씨 김삿갓 몰라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김삿갓 김삿갓 너무너무 좋아 김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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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삿갓. 아우 그만하세요. 아주 그냥 삿갓이가 입에 붙었어. 아니 박지희 씨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제목이 김삿갓인데. 아, 저 속한 인간 정말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 뭐 있나요? 그럼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겨울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가까운 좋은 등산 코스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소요산입니다. 이 산세가 웅장하지 않지만 뾰족뾰족한 기암괴석이 절묘하게 봉우를 이뤄서 동두천의 금강산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죠. 서울 지하철 이 경원선을 타고 가면 이제 종점 소요산역이 있는데 거긴가 보죠? 맞습니다. 이 사시사철 좋은 등산 코스고요. 봄철은 진달래와 철쭉이 장관을 이루고 또 여름철에는 오염되지 않은 계곡에서 한낮의 더위를 피할 수 있고 가을 다음 풍은 봄철의 꽃과 같습니다. 자, 정상인 의상대가 관악산보다 낮은 587m인데요. 여기 말고도 하배군대, 중배군대, 상배군대, 나한대, 공주봉 등 봉우리가 6개, 6봉입니다. 전민기 씨 뭐라고요? 지금 6봉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 6개 봉우리 6봉. 어머머 진짜 아니 6봉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그렇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뭐 거기 정상쯤에 올라가면은 사찰이 하나 있겠네요. 귀두사라고. 박지희 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6봉이 거짓말이라고요? 6봉이 거의 말과 같다. 와, 전민기 씨 진짜 보자 하니까 진짜 뭐 무슨 말을 못 하겠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농촌 인구 절벽 현상에 지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원책으로 타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요, 귀농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가구당 3억 원 창업지원금,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단양군도 비닐하우스 신축, 소형 농기계 지원, 농가주택 수립이 영농 멘토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으로 이사가서 이제 농기구를 사도 뭘 사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이 지자체가 멘토 역할도 해주겠다는 건데 결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 귀농하면 반드시 쓰는 농기구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흙 등을 고르게 펼 때 사용하고 또 풀뿌리 뽑아낼 때 사용하는 다용도 계량괭이인 호빠. 뭐라고요? 호빠? 아니 귀농하는데 호빠가 왜 필요합니까? 박지 씨, 호빠는 농기구예요. 아니 그게 왜 농기구죠? 호스바에서 뭐 농사를 짓습니까? 뭐 자식 농사 지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자칫 잘못하면은 뭐 자식 농사가 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지금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박지 씨, 그 호빠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전민기 씨, 그러는 당신은 호빠를 잘 압니까? 잘 안다. 오, 왜 잘할까? 혹시 뭐 그 업계에서 종사라도 하셨나요? 정말 미치겠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T의 상용 개방 와이파이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를 유지한 반면 LGU 플러스의 와이파이 속도가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별 상용 와이파이 속도는 KT 545.75Mbps, SKT 349.45Mbps, LGU 플러스 107.52Mbps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KT의 다운로드 속도는 전년 대비 14.31% 올랐고 LGU 플러스의 다운로드 속도는 무려 66.7% 감소했습니다. 또 SK텔레콤의 다운로드 속도도 10.57% 줄었고요. 통신 3사로 불리는 이 LG U 플러스가 와이파이 속도는 KT의 5분의 1 수준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아버지 SK텔레콤도 문제입니다. 사실 10년 전부터 개방형 와이파이 존을 운영하는 SKT가 당시 W존을 잠시만요. W존이요? 네, W존. 아니 지금 미혼 여성인 제 앞에서 W존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여성의 음부를 가리키는 W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Y존이죠. 그거 누가 W존이라고 합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전민기 씨, 당신은 이 속바지를 뭘 입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모르고 묻는 거예요? 이제 그냥 넘어가죠, 이제 좀. 참. 그 W존이 여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중에도 W존이 있어요. 그 오창석이라고. 뭐 그거는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 뭐죠?
네, 기괴한 대본으로 방송될 때마다 사회적 파장을 야기했던 임성환 작가 선녀 두리안이라는 작품으로 돌아옵니다. 임성환 작가 정말 대단하죠. 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드라마. 전민기 씨는 임성환 작가 작품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역시 그 2005년작 SBS 주말 드라마 하늘이셔입니다. 인어 아가씨에 이어서 주말 수도꼭지를 잠그게 한 그런 드라마죠. 네, 한혜숙, 이태곤, 윤정희 씨가 빛났던 드라마입니다. 갖가지 화제를 뿌렸죠. 네, 그 특히 OST도 좋았습니다. 리아 씨가 부른 내 가슴에게 미안해 이 노래였는데 가사를 보면 미안 내 가슴아 좀 아플 거야. 뭐라고요, 전민기 씨?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가슴에게 미안해. 뭐가 미안하죠? 그리고 또 뭐가 좀 아플 거라는 거죠? 아니 그거야 뭐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아니 박지 씨 지금 뭘 상상하시는 거예요? 정말 노래도 뭐 이상한 노래만 좋아하고 아까 그 김사카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는 내 가슴에게 미안해? 왜요? 가슴이 뭐 나쁜 짓 했나요? 혹시 뭐 워낙 빈약해서 옷 입을 때 폼 안 나게 해서 미안하다 뭐 이 말인 것 같은데 참나 이거는 뭐 A컵은 나가 죽으라는 이야기네요. 전민기 씨 그래서 미안 내 가슴아 좀 아플 거야. 이 가사는 확대 수술 직전에 하는 거네요. 자기의 작은 가슴에게. 박지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아니 왜 혼자 자꾸 자가 발전해요? 전민기 씨 가슴이 너무 크면요 숨 막혀서 죽습니다. 너무 그 큰 가슴 좋아하지 마세요. 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그 아마 리아 씨 노래는요, 이 복음성가 중에 이 노래하고 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여 나의 가슴을 크게 하소서. 왜 웃어?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 실제로. 네. 실제인가요? 예, 주여 나의 가슴을 크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슴은 너무너무 작아요. 예, 악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사인데 박지 씨 오해하지 마시고. 안 되겠습니다. 자,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나기로는 한남들이 대동소이하다는 걸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박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실제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실제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의 마음을이라고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거 왜 가슴이라고 해서 그러게. 오해를 사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좀 그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실.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가 나왔거든. 애들이 얼마나 그걸 갖고 놀렸는지. 예. 그래요. 그 노래로 찬양하자고 막 그러고. 박지희 씨 웃지 네. 마세요. 왜요? 그 얘기한 사람이 바로 당신 주일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박지 씨 이 노래 부르면서 기도 많이 할 것 정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남들 대동소이합니다. 아니, 저 우리 박지희 씨가 네. 나중에 사회인이 돼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건데, 제 아버지가 담임하시는 교회에 교인이었어요. 그렇다면서요. 예. 저희 온 가족이다. 온 친척들까지. 가족. 네. 깊은 인연이군요. 네, 예. 그렇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이제 알게 된 건데 나이 들어서 알게 된 건데 참 그것도 인연이 네. 한국 사회는 정말 2명 3명 건너가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요. 다 아는 사이예요. 네. 예, 그래요. 자, 하여간 오늘도 박지 브리핑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 박지연을 밟아야 합니다. 예. 박지연을 밟는 게 아니라 박지연의 책을. 박지연의 책을 밟아야 그래요. 예. 박지연의 책을 얘기한 거였어요. 그렇죠. 밟기만 하면 안 되고 박지 씨 책을 함께 사줘야 그렇죠. 더 높이 예. 높이. 예. 예.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제가 그걸 갖고 좀 많이 또 납을되려고 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직 뭐 제가 책을 보지 못했지만 네. 너무 기대가 돼요. 나오면은 바로 드릴게요. 그래요. 그도 좋은 경험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을 테니까 그저 나중에 소설도 한번 써보셔도 좋지 않을까. 소설이요? 네. 제가 원래 대학 다닐 때 이제 꿈이 소설가. 진짜요? 네. 오. 근데 이제 그 직업은 돈이 안 된다. 한번 그치.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 그치. 너무 힘든 직업이다. 제2, 제3의 공지영이 나오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 예전에 그 마광수 교수님이 그 연대 국문과 알죠. 교수셨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이제 과제물을 내는데 음란 소설을 써봐라. B급, C급 소설을 써봐라. 맞아요. 거기서 A+를 받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김수민이라고. 김수민 평론가? 예. 그 소설을 쓰기 위해 그 수업을 들었다고.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예. 근데 정말 저는 마광수 교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분하고 이제 생전에 그 예전에 그 불금쇼에서 한번 모시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유 그 참 그 양반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는 너무 좀 안타까운데.
그 양반답다는 생각도 들지만 오래오래 남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많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의 그 가르침이 이겁니다.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기 나름이다. 그런 입장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네. 자지보지를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맞아요. 그 시대. 네. 2004년인가 5년인가 그때 네. CBS 라디오에서 김호중 그 형이 저공비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마광수 교수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자지보지를 얘기해가지고 그 진행자였던 김호중 총수가 좀 애들러서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아니 자지를 자지라고 얘기하지. 그러네. 또 보지를 보지라고 얘기하지. 도대체 뭘로 돌려서 얘기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이죠. 그쵸. 20년 전이죠. 네. 제가 저도 팟캐에서 그 단어들을 쓰기 시작했을 때가 네. 6, 7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 욕 많이 먹었거든요. 작년부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작년부터. 그렇지. 아니 왜 그걸 얘기를 못해? 사전에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20년을 앞서가신 분이네. 예. 욕설도 쓰는 판인데 자지보지를 왜 못해? 아니 자지보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그걸 왜 얘기하지 않는 거지? 없는 것과 진배 없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예전에 그 프로그램이 왜 없어졌는 줄 아십니까? 왜요? 김어준의 그 저공비행. 저공비행. 그 박근혜를 농촌 총각하고 연결지어서 결혼시켜야 한다. 뭐 그런 얘기했다가 프로가 없어졌어요. 그랬어요 그때도. 우리 사회 금기인데. 요즘 분위기랑 비슷하네. 네, 그렇죠. 2000년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성 탈의실을 그 몰래 들여다보는 거 그게 TV 드라마 꽁트에 나왔다니까. 그렇죠. 그 시절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여하간 참 아주 근데 뭔가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엄숙주의로 변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자, 몰상식 퀴즈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 부부 최고 부부의 상식을 겨루는 시간입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연일 나사가 풀린 국군을 개혁하고 있는 항 인사드립니다. 아니, 나사가 풀린 군이라니요? 그 혹시 북한 무인기 들어왔던 그날 송년 파티 즐기신 항님이야말로 그 나사가 풀린 게 아닐까요? 뭔 소리야? 아니, 내가 나사가 풀리다니.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인간아, 나사를 한번 조여보고 그런 소리를 해봐. 아주 그냥 뭐 제대로 작동하는 게 하나가 없잖아, 하나가. 술하고 안주 들어가는 그 입, 그 주댕이 말고 당신 신체 중에 제대로 가동되는 게 대체 뭐가 있어? 아니 뭐야? 그럼 내가 입만 살았단 얘기야? 왜 이래? 내가 어퍼컷 하는 거 못 봤어? 어퍼컷. 그래 뭐 좋아. 그러면 입하고 팔이네, 인정한다. 그러면 그 팔 밑으로 기능하는 거 뭐가 있어? 팔 밑으로. 그만이나. 그만 싸우시고 자, 줄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S대에서 석사하고요. K대에서 박사를 한 주율 인사드립니다. 네, 그 S대는 숙명여대, K대는 국민대 맞죠? 그건 이제 분명히 하셔야죠. 아니 이렇게 하면은 서울대 고려대에서 항의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너 20발 새끼 지금 너 숙대하고 국민대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뭐야 지금? 아니 무시하다뇨. 그 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검증하라고 숙대 동문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깨어있는 동문을 보고 어떻게 그 숙대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국민대도 뜻있는 동문들이 박사학위 논문 제대로 검증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맞아. 그 국민대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국민대 박사고 아무나 되나? 차제에 그 줄의 그 논문 표절 반드시 이건 확인하고 만약에 표절한 게 맞다면 일침을 가해야지. 안 그래? 뭐야 이 씨발 새끼 입만 살아가지고. 하여간에 그 숙대 동문들 말이지. 그 삽질거 적당히 하라 그래.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이 권력이라는 게 진짜 무섭거든. 숙대 거기는 이제 뭐 굳이 뭐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총장과 교수들이 그냥 자기들 알아서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지. 자자자. 오늘도 세 문제 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 뭔데? 자, 선물은 요즘 아주 핫하죠. 이 무인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뭐야? 아니 이 새끼야 지금 누굴 먹이나? 뭘 준다고? 그 무인기 때문에 국민한테 욕을 많이 먹으셨죠. 죄송합니다. 너 지금 내가 인기가 없다. 없을 무자 써서 무인기 이렇게 말한 거잖아. 그지?
이 성질 급한 새끼. 야, 내가 지금 화물연대 조지고 있잖니. 민주노총도 조지고 있고 계속 조지고 있어. 지지율 곧 올라갈 거니까 기다려봐. 여보. 저기 그 조지는 김에 민주당 애들도 좀 조져봐봐. 얘네들이 아직도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 지금 나에 대해서 특검을 한다고 저러고 있어요. 내가 이거 정권 잡은 세상에서 나를 특검한다는 게 이게 나라냐? 이 나라가 정상이야? 하다못해 무슨 폭탄 실은 무인기를 민주 당사에 꽂아 보라고. 뭐? 꽂으라고? 저 꽂는 거는 내 전공이 아니야. 나는 꽂는 거 못해. 그래 뭐 내가 뭐 기대를 말아야지. 아유 무능한 인간. 그 무능한 인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에휴 야 그러니까 브라를 좋은 걸 썼어야지. 참고로 저는 탈코했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타계한 조세희 작가의 소설이죠. 항님이 얼마 전 정의당 대표한테 선물 받은 책이기도 한데요. 이름이 뭘까요? 나나 정답. 네, 줄님이 바로 맞히실 그런 모양인데요. 집 없는 서민의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서 이 소설이 1970년대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자, 소설 이름 아시나 봐요? 그럼 내가 누구니? 내가 국민대 박사잖아. 그 심지어 내가 박사를 또 후루꾸루 딴 게 아니에요. 자, 정답. 가자 장미여관으로. 땡! 틀리셨습니다. 왜 땡이야? 집 없는 서민들 이야기라며. 야, 집이 없으면 여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민기, 내 정답 가져가. 네, 항님이 책을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정답은 밟아도 되는 꽃은 없다. 땡! 틀렸습니다. 왜 땡이야? 여보 그게 나한테는 정답이야. 지금 예스24랑 교보문고 이런 데서 절찬리에 판매 중인 밟아도 되는 꽃은 없다. 이거 좀 공무원들한테 다 사라고 말해줘. 저기 박지원 인스타는 좀 언팔 좀 하라 그래. 지루한 교과서 다 없애고 교과서가 얼마나 지루하니. 자, 그런 거 다 없애고 밟아도 되는 꽃은 없다. 그걸 교과서로 하라고 하면 되겠구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난소공 아닙니까? 아니, 그 책 선물로 받고도 제목도 안 보셨어요? 난소공 알지? 난소공 알지? 그럼 난소공이 뭐의 약자입니까? 난소공 난소주 콩나물 낙지볶음 아닌가? 땡! 참 답답하네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땡. 그거 말이 안 돼. 난장이가 어떻게 이렇게 뚱뚱한 우리 남편 경을 쏘아 올리니? 작은 경이잖아요. 그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경. 뭐 작은 건 맞긴 하지. 자, 어쨌든 첫 번째 문제 틀리셨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하자 대통령실에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그리고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이 나라 출산 장려 정책을 거론하니까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민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총 공격하는 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야? 아니, 정책이 잘못됐고 조율이 안 됐으면 내부적으로 잘 소통 좀 하시지.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핥히고 망신을 줍니까? 해촉까지 시킨다면서요? 야, 네가 정치를 뭘 알아? 전민기가 뭘 알아? 언제부터 항님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이 저출산 정책 갖고 트집을 잡으십니까? 여보 하긴 그게 좀 뜬금없긴 하더라. 그냥 동훈이 시켜서 수사로 압박하지. 왜 경원이 털어봐 나올 거 많잖아 그거. 근데 나무새스럽게 경원이를 정책으로 갈구고 있어. 그건 내가 자녀가 없다 보니까 이런 저출산 정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 나경원 씨가 당대표 출마를 안 했다면요? 이 정책이 그래도 쓰레기로 보이실까요? 나경원이가 당대표 출마 안 한다. 만약에 그러면 이 정책은 매우 아름다운 정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나경원이가 심사숙고해야 할 거야. 남편이 대법관 할 때도 됐잖아. 대법관 누가 임명할까? 자. 그래서 정답은요? 어느 나라 모델? 어느 나라 모델이냐고. 정답. 북한 모델. 결혼하면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전환,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북한 모델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나경원이를 엮을까 생각 중이야. 항님, 헝가리식 모델입니다. 이 북한에서 일반 주민, 즉 개인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이 왜 나옵니까? 뭐라고? 북한에서는 개인 대출이 안 된다고? 너 지금 저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거야? 어떻게 고무 찬양하지? 네가 지금 자유대한민국 국민 맞아? 어떻게 고무 찬양을 할 수가 있어? 여보 찬양이면 찬양이지 그 고무 찬양은 또 뭐야? 혹시 뭐 이 고무 호수 들고 짝짝짝짝짝 이렇게 하는 찬양 말하는 거야? 고무호스라니, 고무호스라니, 내 트라우마를. 아버지, 저를 왜 낳으셨나요? 그 트라우마를 건드셨네. 자,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선거구제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 내가 그 신년 화두로 던진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붙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더 고착된다는 주장과 1등만 뺏지다는 게 사라지니까 지역주의가 붕괴된다는 주장도 맞서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정답은 내각제. 땡! 내각제는 아니죠. 이 내각제를 하자고 하셨나요? 내가 내각제를 하자고 하진 않았지. 근데 그 국회의장인 김진표가 내각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거 남이 안 볼 때 나한테 손잡자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형이 관료 출신이고 또 부인이 뭐 삼성 출신이라면서. 그 형은 참 그 세상 물정 좀 아는 것 같더라고. 또 그 저 김진표 형이 그 김장환 목사님 교회 장로잖아.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고. 그렇지 않아도 나하고 안사람 비난하는 그 그림이 전시된 국회 전시회 바로 폐쇄 때, 그 김진표를 닮으라고 그 민주당, 그러면 이 선거구제가 내각제로 가기 전에 단계군요. 이 선거구제가요. 그래 이 선거구제를 민주당 안에서도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하여간 우리가 하자고 하면은 다 반대하는 그 청개구리 같은 인간들도 어떻게든 배지 더 달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정답은 뻔한 거 아니야? 나 정답. 네, 줄님 정답이 뭐죠? 중앙대 선거구제.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중대 선거구제였습니다. 뭐가 틀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나온 그 학교 중앙대 그 중앙대 선거구제 그거 맞잖아. 중앙대 선거구제, 중대 선거구제 그게 그거잖아. 중앙대를 중대라고 하잖아. 그 중대하고 이 중대는 그 다르죠. 여보 그러지 말고 저기 나 씹기 바쁜 저 숙대 동창애들 걔네들 기분 좋으라고 그냥 숙대 선거구제로 가자. 이것들이 숙대 동문이 영부인이 됐는데도 아주 그냥 뭐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해준 게 없다고 연병 떠는 것 같은데 하나 좀 던져주자고. 게다가 중대 나오셨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반대합니다. 그게 도입돼야 그 수도권에서도 우리 당 빼지라는 놈들이 나올 것이고, 또 우리가 총선에서 몰패를 안 당하게 될 텐데, 전 국민에게 이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캠페인을 벌여야 하지 않겠나 싶어. 이 캠페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접자 20만 가까이 되는 그 방송에 한번 출연하시죠. 아니 거기 어디야?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 귀하의 정당에서 없애버리신 바로 그 방송. 여보 그 주진우 나갈 때 같이 나가자. 걔는 나를 인격자라고 했고 당신을 단군일의 가장 훌륭한 검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주진우하고 나가면 말이 돼. 네, 그 새해에도 대책이 없는 우리 대통령, 발전이 없는 두 부부의 몰상식 퀴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헝가리 모델, 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나경원을 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깨는 거는 좀 상당히 깨는 일입니다. 야, 나경원. 나경원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긴 해요. 그러게요. 이 나경원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길을 선택을 강요받게 됐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윤석열 들이받고 나 그 위원장 안 할래. 그만두고 당 대표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아까 깨갱하고 대로. 그냥 수구리든지. 근데 그렇게 나가봤자 어차피 결선 투표제를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결국 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라고요. 그 저기 3월 9일까지만 사는 건 아니잖아 우리 정치인들이. 3월 8일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윤석열한테 들이받은 것도 엄청나게 큰 정치적 자산입니다. 그렇잖아요. 유승민도 사실은 지금 만약에 윤석열에 의해서 뭐 당대표가 안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승민은
이 국민의힘 안에서 반윤 주자다. 이런 나름의 어떤 그런 포지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윤석열이가 자빠지고 뭐 당이 그야말로 뭐 표류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유승민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경원도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인지. 국민들에게 지지는 더 많이 받겠네요. 그렇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내에서는 찬밥 취급받고 어쩌면 또 수사 압박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걸 정치 자산으로 삼는 것은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한 길인 거지. 근데 이런 생각 본인들도 못하진 않을 텐데 한 수 더 보는 그런 선택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요즘에는. 당장 털리기 싫어서. 그렇지. 털리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털리면 나오니까. X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저 전민기 씨도 만약에 검찰의 표적이 된다. 몇 분 만에 무릎을 꿇습니까? 저는 들어갈 때 무릎으로 들어갑니다. 무릎 꿇었어. 무릎 아래로 그냥 자르신다고. 예, 예, 없는 걸로 하신다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아, 예. 그래서 이동영 작가는 5분 얘기했습니다. 5분요? 5분 만에 무릎을 꿇는다. 예. 오창석 씨는 뭐 무릎을 꿇고 태어났잖아요. 네. 아, 나보다 더한 놈이 그쵸? 있었네. 네, 앞서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네. 그래요. 그럼 형님은? 예? 형님은? 아, 나는 거래를 할 겁니다. 거래. 아, 내가 감옥 들어가겠다.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인정하겠다. 다만 이걸로 해다오. 응? 이걸로 이 죄로 해다오. 이 죄로 해다오. 아, 본인이 정합니까? 북한, 그거를? 북한 코끝이 찡한 섹스 스캔들로. 이걸로 해줘야 된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고 니들이 원하는 만큼 살 테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제발 이걸로 그걸로 해달라. 지난번에 그 신유진 변호사님한테도 이제 그 법률가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감옥 갈 방법이 없나 물어봤더니 네. 나하고 섹스 스캔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할 말을 잃어버렸네. 뭐라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서. 아, 그 양반 독해 진짜. 너무 독해. 예. 아이고 참 우리 신 변호사님 이제 건강해지신 것 같고 네, 맞아요. 갑상선 회복하고 계십니다. 문제 네. 잘 극복하시고 나오셨는데 내가 어디 가서 말을 잘못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갑상선 요즘에는 나이가 드니까 단어가 자꾸 헷갈려. 그 뭐라고 했어 그거를? 전립선이 아, 여자한테 전립선이 어딨어? 어디 가가지고 제가 전립선이 아파서 왔다고 그러니까 왜 여기 오셨냐고. 아, 참. 네. 예, 재밌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립선 개그. 예, 전립선 개그가 가능한 김용민이는 지금 찬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공장 나가는 게 내 꿈입니다. 예, 그래요.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네, 경장 말고 공장. 내가 우리 네. 주진우 앞에서 대가리 박아야 되나? 무릎을 꿇어야 되나? 일단 전화하세요 그럼. 이래야 되나? 무릎 꿇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자, 경화국 논평으로 가겠습니다. 공화국 논평. 경애하는 지도자 윤석열 동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줄리 앙뚜아네트 동지께서는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며 윤 동지의 치명적인 약점을 들춘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이창수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번데기는 성기가 작은 남성을 지칭하는 가장 극악하고 가장 잔인한 표현으로 이를 대체해서 쓸만한 소추라는 단어를 회피하는 것은 갈기갈기 찢어서 역사의 오물장에 내동댕이 쳐야 할 나발이다. 이재명은 나쁘끄러웠던지 번데기라는 표현은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의 약자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는 참수받아 마땅한 역적질을 했음에도 미꾸라지 국을 먹고 용틀이 많은 짓거리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은 윤석열 동지를 향해서 실상은 장군 멍군식의 말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며 개새끼 식초 채먹은 것 같이 잔뜩 찌푸린 쌍판떼기로 쥐똥 같은 소리를 최쳐대고 있으니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제 아무리 윤석열 동지에게 연병을 떨어도 또 민심이 두렵지 않느냐고 생채기를 내도 까마귀 꽁 잡아먹을 생각 같은 허황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다름 아니니 이 모든 발버둥은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윤석열 동지는 깜도 안 되는 것이 도발해 온다며 거꾸로 치솟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시고는 이재명을 혐의가 없어도 혐의를 만들어 더 험악한 인간 생지옥으로 보내라며 불벼락 포복을 시달하시었다.
이에 끈앞을 똘마니 윤핵관, 검핵관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쥐굴에서 대가리를 내민 박멸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윤석열 동지와 그의 똘마니 검핵관들은 지금껏 윤 동지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들을 크고 작은 싸움에서 연전연승했으며 그 연전연승한 횟수는 윤석열 동지가 소맥잔에서 회오리를 일으킨 횟수와 동일하다. 우리 윤석열 동지는 길들여진 칼잡이 졸개들을 틀어지고 야만적인 포갑정치 파쇼 독재로 적대 세력들의 반共화국 대결 작동을 선선히 부숴버리고야 말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민기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DJ 전민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보내드리는 전민기의 허리디스크쇼 오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김만배에게 돈 받은 한결의 기자입니다. 한결의 기자가 어떻게 돈을 받냐고요? 아니 그럼 한결의 기자는 흙을 파먹고 삽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정한 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차용증은 안 써줬냐고요? 아니 그 김만배 전직이 뭡니까? 기자 아닙니까? 동료끼리 꼭 그런 걸 써줘야 합니까? 선수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근데 전디 어떡하죠? 지금 저만이 아니라 회사도 위기입니다. 갑자기 애사심이 발동되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제일 계기로 위기라고 생각하면 저를 가차없이 자를 게 확실하거든요. 이 조직이 의리가 없는 조직이라 제가 성가신 존재가 되면 얄짤없습니다. 아씨, 이 편집국장실 문턱 앞까지 갔는데 내 인생 이렇게 순식간에 좆될 줄이야. 그러니까 한겨레가 야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떠드는 문해충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 우리 때는 좀 그렇게 해볼까 했지만 젊은 기자들에게 그게 접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 좀만 더 주면 어디든지 튈 친구들이 많은데 그 전에 보셨잖아요. 그 조국 옹호한다고 편집국장실 앞에 대자보 붙이고 그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예,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여간 한결에 대해 애정이 많으신 우리 독자, 주주, 시민 여러분 그냥 관심 끊어주세요. 그 삼성, 현대차 광고 잘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정부 광고도 끊김없이 들어오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 마이너의 굴레에서 허덕여야 합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예요? 그 맨날 기사 마음에 안 들면 기자들한테 테러하지, 구독 끊겠다고 지랄하지. 됐어요. 그냥 우리를 잊어주세요. 그나저나 내가 이 말을 왜 하지? 자, 신청곡 부탁합니다. 회사가 저를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클론과 엄정화가 함께 부른 발로차 신청합니다. 네, 우리 전민기 DJ 너무 훌륭합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그 한겨레가 지금 김만배로부터 돈을 6억을 받은 건 줄 알았더니 9억을 받았어요. 네, 2억을 돌려줬다고 하는데 7억을 아직 안 돌려줬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예. 2억만 돌려준 건 뭐야 근데? 근데 말이죠. 왜 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전액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또 그때만 해도 금리가 세지도 않았어. 맞아요. 진짜 필요한 돈이라면 은행에서 빌리든가. 지금 빌리면 좆되지만은 아이고 목사가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요. 어쨌든 지금 빌리면 아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와 지금이 같지도 않고 그런데 왜 그걸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김만배가 또 한겨레 기자한테 그렇게 세게 준 거는 한겨레가 좀 삐딱한 보도를 좀 많이 내니까 그래서 좀 보험료를 세게 낸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한겨레가 계속 이렇게 뭐 기성 언론과 별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앞으로 삐딱한 언론이라고 이렇게 판단받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9억이 아니라 점점 그 액수가 줄어들 것이고 나중엔 무슨 안 줘도 큰 문제가 없는 뇌물을 안 줘도 되는 언론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좀 제가 보니까 여러 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어쨌든 광고를 받아야 돌아가니까 그거 하나가 있고 그 언론고시 준비하는 그 학생들 보면은 일단 신문사가 뜨면 다 넣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도 넣고 한겨레도 넣고 붙는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신념이나 가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그 들어가 있으니 그게 어떻게 신문사들의 고유 색깔이 나올까 좀 그런 생각도 저는 드는 거죠.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 공부하실 때 네. TV조선을 지원할 마음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TV조선은 안 했어요. 네, 진짜 사실
JTBC와 채널 A까지는 괜찮다. 그래. 뭐 MBN. 근데 진짜 TV조선 진짜 아니지 않아?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렇지. 지망생들 사이에도 있었어요. TV조선에 지원하는 건 마치 휴전선 넘어서 월북하는 그쵸, 그런 맞아요. 심정. 맞아요. 예. 예. 뭐 그런 한계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치죠. 참. 근데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맞아요. 아, 네, 그 아주 그것도 젊은 그렇습니다. 아나운서 지망생들은 어디든 되라 하고 다 넣을 그리고 이제 텐데. 정규직이 너무 귀한 시대고 그렇지. 뭐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프리랜서로 자리를 잘 잡았다고 하지만 그냥 아무 방송도 하나 없는 친구들에게는 정규직이 진짜 정규직 준다고 하면은 뭐 북한으로 가든 뭐 TV조선으로 가든 진짜 너무 사실 간절해. 예. 아나운서들은 그래. 아나운서들은. 맞아요. 예. 저도 이제 준비할 때 보면은 자리가 워낙 없으니까 음. 일단 어디든 들어가고 보자 그렇죠. 이런 생각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이 참 보니까 그 X86 세대 형님들은요. 예. 그냥 다 그 성적표가 쌍권총이어도 F 이래도 어디든 다 들어가. 그랬었죠. 뭐 예. 대기업도 들어가고 막 그랬다고. 요즘에는 날고기는 스펙도 힘듭니다. 야, 잘 생각해 보자고. 90년대 중반부터 이 대한민국의 자본가들이 학생운동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뭐 그냥 대학 들어가면 데모나 하고 그러니까 데모하는 학생을 없애야겠다 해가지고 취업의 문을 확 좁힌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게 아니라 경쟁하는 관계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대학에서 도입된 게 뭐냐 90년대 중반쯤에 뭘까요? 뭐예요? 90년대 중반이요. 네. 상대평가야. 아 상대평가. 상대평가. 그래 맞아. 이게 사실 예전에는 교수님이 학생들이 열심히 열의를 갖고 강의 들으면은 다 A뿔 주고 그랬거든. 근데 그런 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옆 친구를 무너뜨려야 내가 올라갈 수 그렇지. 있는. 경쟁 상대로 네. 여기에 만드는 거. 그렇지. 이러니까 연대하고 협동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학생운동은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그렇지 무너지게 되고 네.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의 그 보수화를 부르게 된 원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거 없앴어야 했어요. 그거 없앴으면은 아마 지금 난리가 났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입시에만 모든 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외국 같은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같은 거 해서 우리가 이제 언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라든지 정치에도 좀 관심 갖고 사회에도 관심 갖는데 네. 이런 게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헤매는 것 같기도 내가 하고. 뭐 이제 정치를 할 일은 없겠지만 정치를 예. 한다면 나는 저거 합니다. 상대평가 없앱니다. 네. 그것만 하고 퇴임할 생각이에요. 대통령을 만약에 시켜준다 하루만 네. 네. 그러면 취임하고 상대평가 없애고 퇴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젊은이들이 깨어납니다. 물론 그 이튿날 제가 퇴임하고 다음에 다시 상대평가가 부활하겠죠.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래야 여러분이 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본받아서 만약에 나를 하루만 시켜준다라고 네. 한다면 국민들의 그 대통령 소환제 뭐 이런 것들 그거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이런 음. 것들이 이제 딱 깊게 뿌리박게 해놓고 그렇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만 명 정도가 발의를 하면은 음. 국민투표가 열리는. 100만은 좀 너무 적다. 왜냐면은 저기 윤석열 찍은 사람 그 저기 그렇죠. 누구야? 금방 모이죠. 그죠? 태극기 이재명 부대만 찍은 해도 사람이 1,600만이 넘으니까 한 2천만 정도가 그쵸. 뭐 명령한다면은 그 퇴임을 위한 소환을 위한 국민투표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개그는 더 힘들다 뉴스 경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1월 16일입니다. 우리 녹음 날짜 기준으로. 네, 네. 김용민이가 그때 이제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로회 목회자 그렇군요.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속초로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가 23일은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에 네. 설 연휴는 또 쉬는 걸로 뭐 한 하고 주는 쉬겠습니다. 예, 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뵙고 2월부터 유료화됩니다. 네. 이제는 영상 안 나갑니다. 오로지 오디오로만 나가고요. 유료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충 우리 이동영 작가가 얼마 버는지 알아요. 그보다 못한다.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와. 보고 저 이동영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럼 접어야지. 접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우리 전민기 평론가, 박지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 책 밟아도 되는 꽃은 꽃은 없다. 없다. 아직 그 책을 안 산 사람들 있죠? 너희들이 인간입니까? 예, 반드시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